안녕하세요. 하와이 건물주입니다. 지금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지금 부활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파트 최적의 매수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이 보도자료가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갭투자 한시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12일 날 배포가 됐습니다. 이 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다. 즉,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정책이 반영된 최적의 매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갭투자의 한시적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거랑 이 무주택자 주택 매수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중과가 안 되는데 5월 9일 이후부터는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기본 세율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최대 82.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억 시세 차익이 남으면 8,250만 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 가져가는 거죠.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못 파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언제 생긴 건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최초 도입이 됐습니다. 이때는 2주택자 이상이 50%였어요. 지금이 더 높아진 거라 볼 수 있죠.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승기였기 때문에 도입이 된 거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를 안 했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가지고 이 중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하죠. 2018년 4월 1일에 이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물이 싹 잠기고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중과가 처음으로 유예가 됩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2026년 5월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이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이 X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다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규제책 중에 하나로 양도세 중과 부활을 시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이후에 토지가 걸려 있어서 실거주 입주되는 물건만 팔 수 있고 그 물건들에 대해서 구청이 토지거래 허가 승인을 내주면 그 허가 승인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됐습니다. 무조건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처벌이 들어가는 게 현재 그 토지거래 허가제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규제의 영향으로 이 전세 낀 물건은 거래가 안 되고 물건이 들어갔죠. 그래서 시장의 물건이 굉장히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의 공급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매매가 폭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저 또한 이미 물건이 다 들어가고 다주택 물건마저도 잠기게 된다면 시장의 불안정한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전혀 고려 중이지 않다고 해서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나마 나오던 이제 전세 낀 물건도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신축 공급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 시장의 반응은 좀 미지근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팔 수가 없고, 또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다주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받은 대출 만기 연장까지 재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에 대통령이 하자마자 금융부처들 다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계속 뱉어내게끔 굉장히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임대사업자 자체도 되게 불합리하다. 이 특혜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먼저 하나 했고요. 근데 이것도 임대사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빌라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는 등록이 되지 않고 이 비아파트만 가능한 상황인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인데 임대사업 제도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이 임대사업자들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은 당연히 내고 이 3주택부터는 무조건 신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세금도 내고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증보험도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다. 이 전세금을 올릴 때도 5% 이하로 제한되고,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자 의무를 8년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 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영구적으로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니까 정부가 한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는 게 필요하고, 이게 또 신뢰를 높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책을 사실 좀 믿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매물이 굉장히 필요하면 이거 토어제를 풀고 다주택 중과 유예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저도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던 찰나에 정부에서 보완책을 냈습니다. 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 토어제 매수 과정이 이래요. 이 배수 매도 합의, 그리고 약정서 쓰고 허가 신청하고 허가 심사 받은 다음에 계약서 쓰고 잔금 등기함으로써 이
하나의 이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는 건데, 이 기존 토어제에서의 과정은 매수든 매도든 아무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이 허가 심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그러니까 미리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곳은 2주 정도 걸리는 곳도 있는데 보통 보니까 뭐 2주에서 3주면 이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취득한 다음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게 기존의 토어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2월 12일부터 보완책으로 바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책 자체가 다주택자한테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 보완책은 다주택 매조자가 대상입니다. 매도자는 무조건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 1주택자는 이 보완책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보완책이 이겁니다. 임대차 전세권 없는 주택 용지이고 매도인은 다주택자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매수자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주택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5일도 똑같습니다. 다만 계약을 5월 9일까지 해야 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하려면 허가 심사 기간이 2주에서 3주가 필요하니까 적어도 약정서를 한 4월 20일까지는 해야겠다. 지금이 2월 19일이니까 4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은 10월 15일 이전에도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4개월만 주겠다. 즉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9월 9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된다. 그게 강남 3구와 용산에 해당하는 보완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죠. 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 12개 지역은 6개월로 열어준 겁니다. 이 5월 9일부터 6개월이니까 11월 9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입주를 하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5월 9일에 매수자가 입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5월 9일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11월 9일까지 열어준 거니까 전체 6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많이 열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전세 만기가 8월이었는데 뭐 5월 9일 전에 뭐 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도 되고 9월도 되고 이게 11월 9일 임대 만료 물건까지 된다. 그리고 꼭 임대 만료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이 매도인이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는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다주택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거를 팔고 여기 이 1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9일까지 임대 만료되는 물건과 더불어 다주택자가 이사가는 물건이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날짜로 설명된 걸 보시면은 강남 3구랑 용산, 즉 기존 조정지역 같은 경우 계약을 5월 9일에 하고 9월 9일에 잔금 등기하고 입주하시면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최대 4개월이죠. 신규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5월 9일까지 맞추되 11월 9일 이전에 잔금과 등기를 하고 입주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조정지역은 계약일 5월 9일로부터 최대 6개월 연장된 11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책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가 조금 복잡한데 임대차와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용지입니다. 즉 전세 낀 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거기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7년 4월에 만기되는 세입자를 둔 다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주택자 얘기하는 거죠. 나는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가 이걸 열어준 겁니다. 이건 좀 굉장히 파격적인데 여기 써있죠. 발표일로부터 2년 내 입주 필요하다라고요. 이건 뭐냐면 28년 2월 11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전세 낀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5월 9일에 계약을 하고 기존 조정지역 강남 3구 용산은 잔금 등기를 9월 9일에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만료되는 기간까지는 토어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줄게. 입주 안 해도 된다. 단 그게 언제까지야? 우리가 발표한 26년 2월 12일부터 2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년이면 28년 2월 11일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 열어줬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도자는 다주택자여야 되고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1주택자는 안 된다. 무조건 무주택자여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약이 5월 9일까지는 약정서를 쓴 날입니다. 이건 계약서 기준입니다. 신규 조정지역은 동일하게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잔금 등기는 11월 9일까지, 입주는 28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기존 조정지역과 차이가 이 잔금 등기가 4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완 대책 1은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보완 2는 실거주 못하는 전세가 낀 물건,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는 물건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만기일에는 전세 연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집주인이 바뀐 거고 현재 임대차법 안에서는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갭 투자를 허용해 줬다는 뜻이 바로 이 보완책 2번의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자마자 4개월 이내 입주를 하는 게 그 기존 토어제인데 이걸 28년 2월 11일까지 기간을 확보해 주고 그 확보해 주는 것만큼 입주를 유예해 주기 때문에
투어제 하에서 갭 투자가 한시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한시적이냐? 5월 9일까지 계약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거야? 뭐 전세 낀 물건은 내가 가용 가능한 금액으로 갭 투자하는 건 알겠어. 근데 세입자가 나갈 때 내가 입주할 때 세입자 보증금을 어떻게 줘야 하냐? 대출이 나오냐? 지금 갭 투자로 넣을 수 있는 돈밖에 없는데 이때 입주할 때는 이걸 어떻게 줄 수 있냐?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 보증금은 전세 퇴거 대출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전세 퇴거 대출이라는 게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억밖에 안 나와요. 이게 25년 유기칙 규제에서 1주택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1억 원까지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1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의 물건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내 돈 5억이 필요하잖아요. 계약 때 그 다음에 잔금하고 등기할 때 4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전세 퇴거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 내 돈이 9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금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냐, 뭐 금수저만 되는 거냐, 뭐 유리한 상황이 금수저나 현금 부자들만 있는 거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 집 마련 가능한 결론은 대출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이 1억만 가능한 입주 이후에 가능한 물건보다 이 11월 9일 이전 입주 물건이 더 유리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완책 첫 번째 방법인데요. 제가 이거 설날 동안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추가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27일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건 게,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을 때 전입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 플러스 1개월까지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원래는 6개월 이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됐던 건데, 임대차 기간까지 유예를 해주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거주 전입 의무도 유예를 해준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갭 투자라는 게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나머지 갭으로 매수하고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또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한테 받은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지금 보완대책에서는 전세금 마련이 어렵죠. 이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세 퇴거 대출은 지금 1억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반전세 반월세 물건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 반전세 반월세 물건을 매수할 때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데, 이 세입자 즉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주면서 입주하는 형태로 가능한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이미 임차인의 보증금 선순위가 있겠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죠. 반전세는 뭐 1억, 2억일 수도 있고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보증금이 선순위로 들어가고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후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세 투자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물건 혹은 반전세 물건을 찾아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갭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세입자가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는 겁니다. 좀 설명이 어려운데 제가 예시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가 10억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2억에 월세를 200만 원 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 필요한 돈이 8억이죠. 매매가가 10억이고 보증금이 2억이니까 이 갭으로 8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8억을 어떻게 구하냐면 후순위 주담대 6억을 받습니다. 이 DSR LTV가 다 된다고 가정을 하고, LTV가 원래 40%인데 이 생애최초는 70%까지 나오잖아요. 10억에 70%는 7억까지 나올 수 있는데 6억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6억이 나올 거고, 그러면 계약 때 내 돈 2억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세입자 만기 때 돌려줄 보증금이 2억이 필요할 텐데, 이 세입자 만기 때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저축해서 1억을 만들고 신용대출로 1억을 확보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 만기 시점 때 2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금액은 2억이고 총 전체 필요한 금액은 4억이 됨으로써 현재 이 방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또 되게 복잡한 게, 이 차감 금액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담대를 이용할 때 월세 보증금 또는 반공제에 대한 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 금액이 큰 걸 차감하는데, 이 반공제란 무엇이냐?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미리 공제해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게 반공제라는 게 도시마다 좀 다른데, 이 서울은 5,500만 원, 인천 경기는 4,800, 광역시는 2,800,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보통 반공제를 하면 서울로 예시로 한번 들겠습니다. 아까 5,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5,500만 원 곱하기 방개수로 해서 반공제를 매깁니다. 다만 이게 방을 한 개로 뺄지, 뭐 방만큼 뺄지는 뭐 대출 상담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은행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월세 보증금과 반공제 중에서 큰 것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 뺀 금액을 차감해서 뺀 금액이 실제 본인이 받는 대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시를 들어서 보면 아까 설명드린 10억 예시 그대로 보면 주담대가 6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얼마가 차감되냐 보면은 보증금 2억과 반공제 서울이라고 가정할 때 5,500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 5,500만 원에 방 2개를 공제하면 1.1억이 되죠. 이 중에 큰 금액을 차감하는 것만큼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대 대출액이 6억인데 방이 2개인데 방 2개 다 쳐줘야 돼라고 은행이 얘기하면 반공제가 1.1억이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2억과 반공제 금액 1.1억 중 큰 금액인 2억을 빼면 6억에서 2억을 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4억이 되고 대출액이 4억이 되면 계약 시점 그리고 등기 치는 시점에서는 필요한 금액은 4억이고 세입자 만기 때 줘야 되는 2억까지 합치면 6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방법대로 전세로 할 때는 이게 내 돈이 9억이 필요한데 이 전세 태거 대출이 1억만 나오니까 9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 돈이 4억, 주담대가 4억이 나오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도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까지 저도 알고 공부하고 저도 이쪽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찾아보고 이해하고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일단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을 이 자료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메일 한번 참고해서 보내주시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한번 쭉 보시고 내 집 마련의 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이쪽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건물주였습니다.